안녕하세요. 정세빈입니다. 오늘 소상공인 기심, 전결, 기초부터 심화까지에 대해서 산업재해 예방만이 최선입니다. 수업하겠습니다. 저희 코로나 방역 수칙 잘 지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직업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직업병이라는 게 애매하더라고요. 뭐 연예인들 나와서 직업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희 강사들도 직업병이다 이야기하는데, 누굴 가르치려고 한다, 나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한다, 이런 걸 직업병이라고 우리 우스갯소리로 하는데요. 그 직업병이 뭔지 잠깐 한번 볼게요. 사실 직업병이라는 것은 직업으로 인해서 무조건 생기는 병들을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직업으로 인한 게 일치한다라는 것을 직업병이라고 하는데, 저희 더 중요한 게 작업 관련성 질환이에요. 보시면서 첫 번째 작업 관련성 질환 많죠. 금융 및 보험업에 56명, 광업에 17명, 제조업에는 3,000명 가까이 되고요. 기타 사업에도 2,500명 가까이 될 정도로 많다. 근데 세 번째 봤더니 업무상 질병도 있어요. 그럼 뭐가 다르냐? 작업 관련성 질환은 작업과 관련된 걸 수도 있고 직업 때문일 수도 있고 애매모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칼질을 막 했어요. 집에서도 칼질을 할 거죠. 손목이 아파요. 이게 작업 관련성 질환이 되는 거죠. 이건 직업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키보드를 합니다. 내가 일 때문에 업무 때문에 키보드를 하기도 하고 집에서 다른 작업들 인터넷 서핑을 하려고 하기도 하죠. 마우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손목이 아팠다 그러면은 업무상 질병이 아닌 작업 관련성 질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스트레스성 질환이라든지 당뇨 고혈압들, 이런 것들이 작업 관련성 질환에 들어갈 수가 있고,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도 직업병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끔 환자분들께서 골프 엘보 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거 직업병이냐? 골프 치다가 그랬으면 직업병이 아니고 작업 관련성이냐? 내가 팔꿈치랑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는데 팔꿈치에 염증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또 그것도 작업 관련성 질환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작업 관련성 질환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드려볼 거예요. 그 중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이야기를 할 건데 60%가 넘더라고요. 이게 사실 조금 옛날 자료라서 최근 들어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직무 스트레스 질환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근골격계 질환이 60%, 뇌나 심장 질환이 15.7%, 진폐 쪽도 16% 가까이 됐었는데, 이게 요즘에 작업 환경이 많이 바뀌기도 해서 진폐증은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 우리 진폐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볼 거예요. 근골격계 질환 종류를 볼게요. 이 옆에 보시면 비율 퍼센티지가 있어요. 제가 어제 어느 공기업을 갔는데 한 50명 정도가 있었어요. 50명 중에서 30명이 관절이 아프다. 어디가 아프냐? 무릎이 아프다 이러시는 거예요. 무릎 관절염이 아니겠지만, 아닐 수 있지만 무릎이 아프다는 거예요. 운동하다가 아픈 경우도 있고, 많이 서서 아픈 경우도 있고, 앉았다 일어났다 많이 해서 아픈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원인을 다 알 수가 없죠. 뭐 하다가 아팠는지. 무튼 아프대요. 그게 27%나 된다고 해요. 이 관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쓰셔야 되는데 나중에 잘못 쓰다가 계속 묵히고 하면은 이제 그때 염증이 관절염이 될 수가 있죠. 그 아래쪽 보시면 근막통증 증후군이라 그래요. 좀 이따가 설명을 또 드려볼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무슨 증후군 이렇게 끝에 증후군이 나오는 것들은 원인과 해결 방안이 명확하지 않고 애매모호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많이 붙이는데, 근막, 우리 닭을 한 마리 샀어요. 껍질을 쫙 벗겼어요. 그러면은 닭 껍질과 살 사이에 막이 하나 보일 거예요. 비닐막. 그런 것들을 살 뜯어내면은 분리되는 경우, 살하고 분리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살이 뜯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근막,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라 그래요. 여기 한번 팔 만져보시면은 살이 있어요. 이건 살이에요. 저 카메라가. 살이고, 조금 더 많이 만지면은 이건 뼈죠, 뼈. 살하고 뼈 사이에 뭐가 있죠? 피부. 살하고 뼈 사이에 그쵸, 지방이 있죠. 지방하고 근육이 있어요.
그 사이 어딘가가 근막이 있는데 우린 만져줄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은 못 만져요. 그 의료진들은 이제 알 거예요. 잘 몰라요, 여기가. 거기에 이제 근막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 근막통증 증후군이 이제 무서운 게, 내가 만약에 옷을 이쪽에서 한쪽을 당겼어. 이렇게 당겼어요. 그러면 얘가 원인이죠. 얘를 풀어주면 되는데. 근데 얘를 이렇게 잡아 당겨지는 느낌이 들어요. 얘가 불편하단 말이죠. 이쪽이. 그래서 원인과 결과물의 위치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게 어디가 아픈 거야 하면서 내 엑스레이 찍고 MRI도 찍었는데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이런 경우에 근막통증 증후군이 간혹 가다가 이제 좀 있더라고요. 세 번째, 요추부 간판 탈출증, 말 그대로 디스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추부, 허리 쪽을 말을 하는 거예요. 허리 쪽에 탈출증, 허리 쪽 디스크가 19%였다. 밑에 보면은 이것도 요추부예요. 만성 요추부 염좌라 그래요. 디스크랑 염좌는 다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디스크,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쿠션이 빠져나온 거, 탈출증. 주변 근육에 염좌가 생겼어요. 인대에 염좌가 생길 수도 있고 삐끗한 거예요. 염증이 생겼어요. 거기에 이제 염좌, 이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위, 4위 이게 따로 차지하고 있었고, 견관절 충돌증, 이거 한번 따라해 볼게요. 방송 보시는 분들은 어깨에 이렇게 손 올리시고 뒤로 이렇게 훅 돌려보세요. 크게 4번. 하나, 둘, 셋, 넷. 다른 분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혹시 소리 나셨어요, 어깨? 네. 어깨가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제자리에 뼈가 없으면은 남의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서 부딪혀요. 그걸 보고 우리가 견관절 충돌증이라고 하는데 소리가 나요. 소리 나요. 아니면 아파요.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고. 주관절 외상과염. 우리 엘보우 왔다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어디서 말씀 많이 하시냐? 뭐 칼질 많이 하시는 분들, 우리 치킨집 사장님들도 마찬가지고, IT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포토샵 하시고 컴퓨터 하시는 분들, 뭐 그냥 이건 다양하게 다 이게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바깥쪽이 아파요, 안쪽이 아파요, 무튼 이제 엘보우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원래 명칭은 주관절 외상과염이다. 꽤 많죠. 10%나 돼요. 퇴행성 척추증 별로 안 돼요.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 그래서 위쪽에 이제 이런 질환들이 있다. 제가 지금 질환들에 대해서 이름을 말씀드리고 이게 뭐다 정의를 살짝 말씀드리는 이유가, 용어를 좀 잘 쓰셔야 돼요. 내가 엘보우 왔어요, 병원 가가지고 엘보우 왔어요, 이거보다는 선생님 혹시 제가 주관절 외상과염입니까? 내상과염은 안쪽에 그럼 내상과염, 바깥쪽은 외상과염, 그렇게 말을 하면은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우리가 몸에 관심을 좀 갖는 사람이구나, 좀 더 우리 대화의 퀄리티를 좀 높여볼까,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내 몸에 대해서 관련해서 그 용어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이제 화면만 보시면은 조금 어려운 화면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교수님께서 대학원 시절 때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이 내용을.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인데도 이걸 계속 써먹고 있어요. 우리 교수님 잘 지내시는지. 그 사람이 건강의 관점에서 4단계를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 건강합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세요?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시는 분들이 꽤 되실걸요, 아마. 연령과 상관이 없어요. 20대, 30대, 40대, 50대. 딱 40대 이제 초반쯤 되면은 불안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30대까지는 건강합니다 하시는 분도 있고, 애매합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요즘에는 애매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왜 예전보다 요즘에 더 애매하다라고,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냐? 그건 아니고요. 건강에 대한 이제 인지하는, 지각하는 수준이 좀 달라져서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건강이 유지가 되는 단계가 있고, 이제 점점 아파가는 단계에서 갑자기 내가 질환이 생겨서, 뭐 뇌졸중이라고 할게요. 뇌졸중이 생겨서 갑자기 픽 쓰러져가지고 누워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 중간에 분명히 전조 단계라는 게 있어요. 몸이 불편해져가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몸이 불편해지는 단계를 되게 러프하게 좀 편하게 잡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깨가 불편하다. 어깨가 이렇게 불편해요. 불편한데 참아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아프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2번째 단계인데, 단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괜찮아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는데 안 돌아가. 불편해. 많이 불편한데 좀 참아요, 사람이 또. 왜냐면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참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참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병원을 가요. 이 병원도 이제 과가 많잖아요. 이때 어느 병원 가세요? 그 통계상 봤더니 처음 찾아가는 병원이 한의원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한의원을 가셔서 이제 침 치료를 받습니다. 처음에 딱 한 번만에 맞고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2번, 3번 정도 이제 병원에 가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요. 3번 이상 잘 안 가더라고요. 3번 정도 갔는데 내가 계속 불편함이 있으면 이제 병원을 바꿔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병원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시는 병원이 정형외과라든지 뭐 통증의학과라든지 이런 다른 과를 찾아보시죠. 다른 과를 가요. 엑스레이 찍어요. 네. 애매하게 조금 이상한 게 보이면은 MRI까지 찍을 수도 있죠. MRI까지 찍어요. 그리고 나서 진단명이라는 게 안 나오면은 회전근개 파열, 이렇게 파열되지 않은 상태, 명이라는 게 안 나오면은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병원에서. 예. 그러면 우리가 괜찮다라고 아니면 염증이 있다, 좀 관리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뭐 다른 뭐 골반 때문에 그렇다, 뭐 정형외과니까, 재활학과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방법, 내 몸에 어떤 기능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진단명이 안 나왔죠. 진단명을 못 들었어. 나는 어깨가 아파서 50개월이냐 회전근개 파열이야 이러면서 걱정을 해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내가 원하는 답을 못 들은 거예요. 병원에서 내가 원하는 답은 뭐였어요? 사실 진단명 이었을 거예요. 진단명. 안심을 하죠. 다행이다. 나 50견은 아니구나. 그러면은 내가 아주 괜찮은 상태인 줄 알아요. 웰빙, 건강한 상태인 줄 알아요. 진단명은 안 나왔지만 내가 지금 불편한 상태는 맞죠. 이 상태로 놔두면 결국에는 질환이 생기는 거고, 그렇지 않고 예방을 하게 되면은 건강한 상태로 조금 더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단계가 되죠. 그래서 어깨가 불편한데 놔뒀어, 묵혀놨어요. 그러다가 작업을 하다가 야구를 하다가 어깨가 훅 끊어진 거지. 끊어졌어요. 이제 병원 가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수술한 상태에서 약간의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와상의 단계이죠. 질병이 발생한 상태를 보는 거죠. 그 상태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평균 우리 몇 살까지 살까요? 100세 시대 뭐 이런 이야기는 10년, 15년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120까지 살 수도 있어요. 운이 안 좋으면 120까지 살 수 있어요. 선생님들 몇 살까지 살고 싶어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오래 남아가지고 너무 끔찍하긴 해요. 왜냐면 내가 이 몸을 가지고 그동안 살려면 이거 유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새 걸로 이거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밀가루도 끊어야 되고 맥주도 끊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를 계속 데리고 살아야 되나 걱정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건강이 유지되는 단계에서 가장 길게 사는 게 좋아요. 죽을 때까지 시간이 오래 남아 있으니까 건강이 유지되는 단계에서 좀 오래 살고, 예를 들면 건강이 유지되는 단계까지 한 80세까지 살고, 건강이 유지된 상태로 80세까지 살아야 돼요. 몸이 불편한 단계 한 20년 동안 살 수 있어요.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20년 살 수 있어요. 100세에 질병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알아가지고 누워있는 게 1, 2년 안에 끝나면 좋겠죠.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요양병원에 누워있고 얼마나 우리가 속상해요.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는 짧게, 와상이 있는 상태에서는 짧게 끝내고 바로 이제 죽음으로 가는 게 좋은데, 우리 지금 만약에 마음부터 아팠다, 마음부터 몸이 불편한 단계다, 이 상태로 60까지 갔다가 60부터 이제 질병이 왔어요. 질환이 왔어요. 그 상태에서 40년을 살아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래서 예방을 해야 돼요. 이 와상의 단계 3단계까지 가기 전까지는 3단계까지 가기 전에 우리 예방을 해야 돼요. 계속 건강한 상태로, 웰빙 상태로 유지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이제 고민인데, 오늘 이제 어깨랑 팔꿈치, 손목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실습도 같이 할 거거든요. 따라해 보시면 되고, 일단 이제 어깨 사진이 보이시죠? 견갑골, 날개뼈 사진이 보이고 상완골, 팔뼈 사진이 보이는데, 제가 오늘 조금 많이 내려놓고 쉽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 날개 쭉지가 있어요. 날개 쭉지. 날개 쭉지가 있고 팔뼈가 있어요. 얘네들은 분리돼야 돼요. 지금 그림 사진 보시는 것처럼 팔이랑 날개는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 이렇게 예, 분리돼야 돼요. 분리. 그쵸? 분리시켜보세요. 이렇게 움직여지나. 예, 분리를 시켜보시는 거예요. 되세요?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려면 우리가 눈으로 보려면은 손 깍지를 끼시고 앞으로 쭉 밀어요. 민 다음에 팔을 올릴 거예요. 올렸을 때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사람 마음은 누구나 똑같아요. 다 건강하고 싶고 질병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잘못된 예시 3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잘못된 예시는 이렇게 올렸어요. 안 되지. 예. 여기가 분리가 안 돼요. 분리가 안 되고 통째로 붙어가지고 통째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깨를 들어가고 올려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가다가 가슴을 내밀어가지고 해버리면은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 분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올리다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머리를 내려가지고 굳이 맞춰요. 맞춰요. 잘못된 거예요. 잘 하시는 거는 요 관절만 움직이시는 건데 우리 치킨집 사장님들 보고 계세요? 교촌치킨 사장님들 보고 계세요? 교촌치킨 먹으면은 닭날개가 이것만 오죠. 이것만. 페리카나 치킨 먹으면은 너무 옛날 치킨인가? 아니죠? 페리카나 치킨, 네네 치킨 이런 거 먹으면은 요 날개뼈까지 같이 와요. 이렇게 동시에. 그래서 우리가 네네치킨 먹을 때 여기를 분리시켜가지고 이렇게 찢어 먹잖아요. 이렇게 찢어 먹어요. 잘 찢어줘야 되는데 잘 안 찢어지는 닭들이 있어요. 분리시켜서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또 분리가 돼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손깍지 끼시고 밀어요. 천천히 급하지 마세요. 천천히 올려보세요. 되는 데까지만 쭉. 잘 갔어요. 잘 갔어요. 근데 힘을 주니까 머리가 자꾸 떨어져요. 그럼 여기가 아닌 거예요, 여기는. 되는 데까지만 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남이 올려줬을 때 올라가면은 괜찮아요. 근데 안 올라가요. 그러면은 50견 증상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날개축지랑 팔뼈랑 우리가 분리되면은 좋은데 분리되지 않고 여기가 유착이 됐어요. 들러붙었어요. 그러면 어깨가 이렇게 들러붙었어요. 이 공간이 좀 벌어져야 되는데 붙어버렸어요. 그럼 그걸 보고 우리가 50견이라고 해요. 어깨가 돌아가지도 않고 똥도 못 닦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요거를 굳이 묵혀놔서 병원에 가서 50견 소리를 들을 때까지 놔뒀다가 수술해야 됩니까? 시술해야 됩니까? 이 소리를 하지 않고 우리가 예방을 최대한 해보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내가 또 내 테스트를 자가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고 방금처럼 어깨를 올리는 동작 이게 예방할 수 있는 동작이기도 해요. 어깨를 가끔씩 올려보는 것도. 그리고 두 번째 테스트는 왼손을 들어보시고 왼손을 오른쪽 견갑골에 가보는 거예요. 날개뼈에. 어디까지 가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이 동작을 하면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게 이만큼 돼야 돼요. 정상적인 범위예요. 이게. 제가 팔이 긴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나 보시고 내려보시고 오른쪽은 심각합니다. 이제 오른쪽 손 들어보시고 이렇게 어디까지 가는지 확인 내려보시고 양쪽이 달라요. 그러면은 덜 올라가는 팔을 조금 관리를 해주셔야죠. 이게 뭐 질환인지 아닌지 제가 정확하게 뭐 말씀을 못 드리지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맨 위에 있는 이 안에 있는 관절낭 주머니가 이제 굳게 되면은 50견이다. 50견 그런 것들을 50견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사진 보시면은 회전근개 파열이라 그래요. 어깨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 4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 앞, 위에, 아래, 앞, 뒤 이렇게 4개가 붙어 있어요. 팔을 잡고 팔을 움직이면서 회전시켜 줄 때 쓰는 근육이라 그래요. 얘들 잡고 있는데 우리가 살 때 이렇게 살아요. 항상 어깨 이렇게 굽어 있죠. 컴퓨터 할 때 이러고 있죠. 모든 작업을 할 때 이러고 있죠. 이 모양 상태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회전근개가 뒤에 있는 거 늘어나고 위에 있는 거 줄어들고 앞에 있는 거 줄어들고 밑에 있는 거 굳어 있고 이게 이제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이 상태로 갑자기 안 하던 야구를 해. 그러면 위에
짧아져 있던 게 낑겼어. 하필이면은 운이 안 좋아가지고 이 낑기면서 뼈에 걸려가지고 찢어졌어. 파열이 됐어.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심줄로 되어 있어요. 근육하고 심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심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줄로 된 부분만 끊어졌을 때 다시 회복이 안 돼요. 안 붙어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 병원에서 다시 이제 붙을 수가 없어요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고 저 이거 꼬매야 됩니까? 시술로도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네. 꼬매야 됩니까? 여러 병원을 꼭 가보셔요. 병원을 갈 때 의사들마다 성향도 다르고 철칙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병원 갔어요. 그럼 다른 병원 의사들과 또 상의를 해보시고 또 다른 병원 의사들과 또 진료를 보시고 이렇게 여러 명을 같이 해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 수술만이 답은 아니죠. 왜? 꼬맸어요. 꼬맸는데 다른 게 또 터지면 어떡해요? 원인이 해결이 안 됐는데 원인이 뭐였어요? 원인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였는데 원인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쵸? 원인은 제자리로 돌려놔야 돼요. 제자리로. 그래서 어깨 안 좋으신 분들 의료진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깨 안 좋으신 분들 안 했으면 하는 운동이에요. 안 했으면 하는 운동. 제가 생각할 때는 철봉. 만약에 50견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 50견 증상으로 가고 있는 단계다. 그런 상황에서 철봉을 막 해버리면은 여기 굳어있던, 유착되어 있던 것들이 위험하게 됩니다. 위험한 상황이 놓여져요. 좋지 않아요. 그리고 회전근개가 지금 이렇게 걸려있는데 거기서 철봉을 했어요. 힘을 주는 방법을 제대로 모른 상태에서 해버리니까 위험할 수 있어요. 더 끊어지거나 더 상처가 나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철봉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다. 두 번째, 그 푸시업을 그 남성분들 듣고 계시죠? 네, 푸시업을 왜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어깨 아픈 이유가 뭐라고요? 이렇게 돼 있어갖고 아픈 거예요. 이렇게. 근데 푸시업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쪽이 더 강해져요. 잘못했을 때. 동작을 잘못했을 때 너무 강해져요. 그러면 이 상태로 더 만들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내가 잘 할 자신이 없으면 잘한다라고 전문가들에게 확인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 하시는 게 차라리 리스크를 덜 만드는 게 낫죠. 그리고 뭘 하셔야 되냐? 제가 좋아하는 운동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따라해 볼게요. 앞에 주세요 하세요. 주세요. 네, 4개 손가락 쥐어볼게요. 쥐어보세요. 엄지손가락 밖으로 벌려있죠. 네. 차렷하시고 여기서 요거 하지 마세요. 가슴 내밀지 마시고 편안하게 두시고 엄지손가락을 연구처럼 밖으로 벌려요. 네. 우리가 큰 힘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상태로 하면은 아주 요 미세한 작은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잡힙니다. 요것들이.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모양 보세요. 본인 손 모양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 분들 분명히 계세요. 이거 아니고 90도로 해놓고 밖으로 한 10번만 해볼까요? 이렇게 하는데 후 숨을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면서 숨을 좀 쉬시고 후 어깨에 힘을 최대한 풀어놓고 릴렉스. 내가 근육을 다 쓰겠다. 한 번에 근육을 다 써버리겠어. 이런 생각을 좀 내려놓으세요. 근육에 자극. 내가 근육이 여기 있었구나. 뒤에도 이런 근육이 있었구나 하고 느끼는 정도로. 네. 또 빠르게 진행을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간 점검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재활 시간이 아니고요. 저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 시간입니다. 회전근개 심줄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좋아질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드릴 거예요. 아까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 첫 번째가 이거였어요. 두 번째는 여기 있습니다. 어깨 위에 팔 올리시고 뒤로 돌리는 거예요. 저 이제 오늘도 저 성북에서 버스 타고 이렇게 쭉 오는데 어떤 어르신이 동그란 운동기구 있잖아요. 이렇게 쭉 하더라고요. 안쪽으로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평생을 손을 안쪽으로 하고 살았어요.
모든 걸 안으로 살았어요. 근데 운동도 안으로 하더라고요. 밸런스가 안 맞아요. 앞판과 뒷판이. 그래서 뒤쪽으로 하는 게 좀 좋거든요. 뒤쪽으로. 어깨도 뒤쪽으로 배영하듯이 넘어가시면서 어깨가 팔꿈치가 뒤로. 근데 어느 범위까지 해요? 소리 안 날 때까지. 내가 지금 소리가 나고 있다는 것은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뼈가 지자리에 없어서 아구가 안 맞는 거니까 소리가 안 나는 데까지.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우리 알바생들과 같이 사장님들 항상 뭐 만약에 이제 거기 회사에 계신다면은 사무실에 계신다면은 이 직원들과 같이 한 시간에 한 번 꼴로는 요 운동만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요 운동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충분히 예방하는 데는 좋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돌렸어요. 그리고 요거 귀까지 어깨를 붙여보는 거예요. 지금 마이크 때문에 제가 살살 할 건데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사진에 외국 여성분 귀까지 어깨가 붙죠? 되게 건강하신 거예요. 젊으신 거예요. 붙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붙여놓고 10초 동안 할 건데 숨은 편안하게 쉴 거예요. 10초 동안. 5, 4, 3, 2, 1 내리시고 후. 털썩 내려놓는 것보다 초반에는 살살 근육이 놀라지 않도록 살살 내려놓는 게 좋고요. 두 번째. 후. 천천히 내리시고 후. 이런 식으로 어깨를 쥐었다가 내려놨다가 쥐었다가 하는 동작도 우리 어깨 건강에 도움이 좀 됩니다. 그리고 요 근육 잘 못 만지시는데 이 근육이 목 안 돌아가고 어깨 아프신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위거든요. 어느 병원을 가도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통증학과 어느 병원을 가도 이 부위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어딘지 우리가 만져볼 건데 턱을 오른쪽 견갑골에 이렇게 쭉 가지고 가보세요. 턱 끝과 견갑골 끝이 닿을수록 건강한 거 좋은 거예요. 반대쪽도 해보시고 했을 때 어느 한쪽이 잘 안 돌아가요 하는 쪽이 있을 거예요. 이 상태로 방치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뒷골이 막 땡기다가 병원 가는데 디스크냐 아니냐 이런 얘기 하다가 안 좋겠죠. 그래서 예방을 좀 해볼게요. 이 근육은요 이렇게 갸우뚱 해보시면은 보이나요 이거? 보이나요? 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반성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살이 찐 거예요. 네. 하지만 좀 찾을 수가 있어요. 갸우뚱 돌린 다음에 턱을 정수리를 앞에다가 보여주세요. 턱을 숙이는 거지. 네, 이렇게 하시면은 보여요. 그쵸, 보여요. 여기를 겉에는 이거 피부라 그랬잖아요. 안쪽 깊숙이 눌러요. 잡아요. 잡아서 그 근육을 찢어요. 네, 눌러서 아픕니다. 예, 아픕니다. 눌러볼게요. 한 10번 정도. 10번 정도 하면서 들어보세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거 대학교 때 배우는 건데 이거를 여기를 교수님께서 술자리에서 자꾸 여기를 만지세요. MT 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우리가 술을 먹으면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 안에 경동맥, 심장에서 뇌로 가는 경동맥이 딱 지나가는데 걔를 얘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요? 누르잖아요. 다음날 머리가 아파. 술이 잘 안 깨. 이런 데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좀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운동을 같이 하면 다음날 낫더라고요. 진짜로. 좀 괜찮아요. 소맥 드실 때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제가 어느 호프집을 갔는데 어떤 사장님께서 이 동작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 수업을 잘 들으신 거겠죠. 혹시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 듣는 분들은 궁금한 거 있을 수 있거든요. 있으시면은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요 이두박근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한번 만져보실래요? 이두박근 여기
근데 이게 만졌는데 내가 표정이 온화하고 뭐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살살 만지신 거예요. 만져보세요, 저. 인상을 확 아파야 돼요. 예. 이 이두박근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힘을 준 상태에서 만지면 손이 안 들어가요. 힘을 빼고 풀고, 그러니까 책상 위에 올려놓을게요. 풀고 여기를 만져서 이렇게 눌러볼 건데 누르기 전에 테스트 하나 해볼게요. 앞으로 따봉 하시고 이 따봉을요 쭉 올립니다. 올립니다. 되는 데까지 올립니다. 팔꿈치 펴시고 올립니다. 10초. 어느 한쪽은 뒤로 좀 덜 가는데 어느 한쪽이 좀 저린데 이런 감이 있으면 그쪽 내리세요. 모르겠다 그러면은 좀 찾아보세요. 천천히 내리시고 찾으셨어요? 혹시 못 찾았다 그러면은 한 번 더 해서 10초 정도 더 버텨보세요. 더 불편한 쪽, 더 뒤로 안 가는 쪽 혹은 저린 쪽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쪽에 있다면은 그쪽 팔을 이렇게 놓고 이두박근이 있어요. 이두박근을 눌러요. 마사지를 해요. 마리주아 마사지지 알을 터트려요. 알을 쥐어서 쪄요. 꼬집어요. 세게. 피부 꼬집지 말고 사정없이 눌러서 알을 없애버려요. 종아리 알 터트리듯이 얘도 터트려버려요. 한 10초 정도 해볼게요. 한쪽만 했어요, 일부러. 한쪽만 하세요. 볼게요. 반응을.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달라집니다. 따봉하시고 밀어요. 더 많이 가요. 지금 알을 터트린 팔이 더 많이 가고 저림감도 없어져요. 더 편해져요. 싫어합니다. 싫어. 해보세요. 믿고 한번 해보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요 알을 터트렸어요. 건초염과 손목 터널 증후군은 다릅니다. 건초염은요. 여기 엄지손가락 쪽에 사진 보시는 것처럼 그쪽에 염증이 생긴 거, 손목 터널 증후군은 저 터널 안에 터널이 좁아져가지고 신경이 눌리는 거. 건초염 같은 경우에 수술을 이런 식으로 하죠. 건초염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앞으로 손을 내밀어요. 앞으로 나란히를 할 거예요. 나란히 하고 엄지손가락을 넣어요. 4개 손가락으로 잡아요. 잡고 이 손목만 아래쪽으로 내려요. 내려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요거 안 되고 요거 안 돼요. 요거 안 되고 그대로 앞으로 나란히 상태에서 내려요. 이때 요 부분이 안 아파야 돼요. 안 아파야 정상인데 아프다. 그러면은 뭐 질병, 질환은 아닐 수 있겠지만은 그쪽으로 가는 과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 여기가 지금 염증이 생기면은 어떻게 해요? 수술을 이렇게 하면 돼요. 예, 굳이 수술 안 하고 가지고 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마사지를 좀 해볼 거예요. 엄지손가락 쪽에 팔목을, 아니, 손목 위쪽에 한 4cm 올라가서 여기 잡아요. 제가 저희 한국보건교육협회에서 저희 의료진 팀에게 이걸 배웠는데 너무 효과가 좋더라고요. 네, 눌러요. 근데 이게 좀 안 아파요 하시면 안 돼요. 거의 대부분 아파하세요. 진짜 건강해서 안 아프신 분들이 한 20명, 30명에 1명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대부분 아파요. 안 아프다 그러면 잘못 누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누르시고 앞으로 나란히 엄지손가락 넣고 4개 손가락으로 잡고 다시 내려봐요. 덜 아파요. 이런 경우가 생겨요. 신기하죠? 지금 제대로 잘 안 하신 분들은 별로 반응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보시고. 이 방송이 이제 저희가 지금 생방송이지만은 여기 나중에 유튜브로 나가면은 다시 돌려보기 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어딘지 볼 수가 있고. 손목 터널 증후군 한번 볼게요. 저희 칼질 많이 하시는 분들 아까 건초염 많이 오는데 키보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도 많이 오고 이게 복합적으로 오기도 해요. 그래서 급식 조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식당에 계시는 분들이 이 2가지를 복합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고 어제도 이제 제가 어느 이제 공기업을 갔는데 거기서도 한 분이 이 수술을 이미 하셨더라고요. 하셨더라고요. 수술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하셨더라고요. 이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손등과 손가락 끝을 다 붙여요. 붙이시고 손등보다 팔꿈치가 내려가면 더 건강한 거겠죠. 아무래도 더 유연하니까. 이 정도로 붙이신 다음에 떨어지면 안 돼요. 예, 손가락보다 손등도 떨어지면 안 돼요. 이 상태로 1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1분을. 이 지금 하는 게, 보시는 게 실제 이제 병원에서 하는 이학적인 검사예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자가 테스트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시간 관계상 10초만 더 할게요. 9, 8, 7, 6, 5, 4, 3, 2, 1. 천천히 힘 풀어 보시고, 손가락이 저린 감이 있거나 불편한 감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증상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아주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은 진단명이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셀프로 교정하고 치유하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왜 그러냐는 게 궁금한 거죠. 이 사진 보시는 것처럼 엄지손가락 두덩, 엄지손가락 두덩 만져보시면 여기 살이 있어요. 근육살. 고기와 이 새끼손가락 두덩 사이에 보시면 홈이 살짝 파여 있는데, 이걸 터널이라 그래요. 손목에 있는 터널. 이 터널 사이에는 그림 보시는 것처럼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요. 노란색 신경이 지나가고 인대도 지나가요. 이 신경은 요 세 개로 지나가요. 근데 여기가 좁아져요. 이 터널이 좁아져요. 이렇게. 그러면 이 신경이 눌리겠죠. 그러면서 여기 살이, 근육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물건을 집을 때 안 짚어지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이제 손목을 잘라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큰 문제가 생기면은. 그래서 있는 대로 쓰는 게 좋은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고쳐서 써볼까? 볼게요. 요거 보시면 되겠네요. 조금 더 불편했던 손목이 있어요. 그 손목 스파이더맨 쭉 앞으로 팔꿈치 펴시고, 그리고 나머지 손으로 아래쪽으로 가신 다음에 이 엄지손가락을 잡아서요, 엄지손가락이 배꼽으로 향하게끔 당겨 옵니다. 당겨 오시면은 이 두덩이 늘어나요. 아파요. 쭉 늘어나죠. 아프죠. 터널이 열린다는 겁니다. 열리고 있어요. 참고 너무 아프지 않은 선에서 근육이 좀 당겨요. 이 정도 참을 수 있어요 하는 선에서 10초 정도 유지합니다. 5, 4, 3, 2, 1. 힘 푸셨다가요. 이걸 3번 할 거예요. 한 번 더 쭉. 네, 힘 푸셨다가 한 번 더 쭉. 늘어납니다. 엄지손가락이. 후, 힘 푸시고요. 네, 끝. 손목을 털어보시면은 지금 관절 사이가 부드러워져서 이렇게 좀 열린 느낌이 드실 거예요. 털어보시면은 다르죠? 다른 상태에서 다시 붙여보세요. 다시 테스트를 해보시면, 편해졌어요. 저림감이 좀 줄어들었어요. 이러면은 지금 예방이 가능한 상태죠. 근데 그래도 똑같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돼요 하시면은 병원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많이 불편하다면은. 팔꿈치가 아파요 이러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림이 있는데 요 근육, 빨간색은 근육이고 흰색은 인대라고 보세요. 근육 부분이 타이트해지면은 이 인대를, 뼈에 있는 인대를 끌고 와요. 팔꿈치의 뼈에 있는 인대를 이렇게 끌고 와요. 그러면은 그 뼈에 붙어 있는 인대가 살짝 뜯어져요. 사실 그렇게 막 뜯어지는 게 아닌데 표현을 뜯어진다고 해요. 이렇게 염증이 생겨요. 엘보라 그래요. 아까 뭐라고요? 원래 이름이 주관절 외상과염. 바깥쪽이 그러면 외상과염, 안쪽이 그러면 내상과염. 바깥쪽은 엄지손가락 쪽, 안쪽은 새끼손가락 쪽. 외상과염, 내상과염. 이렇게 상과에 뼈에 염증이 생겼다. 이게 왜 그럴까요? 중간에 있는 근육들이 만져보시면은 우리가 업무를 많이 보시면서 혹은 무언가를 하시면서 여기가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스트레칭 할 일이 없었어요. 계속 쓰기만 한 거지. 여기가 굳어버려요. 굳으면서 이쪽에 인대를 당겨서 끌어왔어.
뜯어졌어요. 염증이 생겼어. 아파. 엘보 왔다고 막 아파갖고 막. 그러니까 골프 치면서 힘을 썼어. 여기 아파요. 그대로 또 쳤어요. 또 연습을 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은 이제 엘보가 왔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죠. 뭐 하셔야 돼요? 이 근육을 몰캉몰캉하게 하셔야 돼요. 몰캉몰캉하게. 소주를 드시지 마시고 소주 병을 여기다 문질러요. 막. 어느 정도로? 아플 정도로. 근육이라서 막 아프다고 해서 죽거나 병원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아프다는 정도는 근육이 너무 아파요. 마사지 받는데 아파요. 그 정도 아프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파요 할 정도로 소주병으로 막 문질러요. 휴대폰 있죠, 휴대폰. 휴대폰 가지고 막 문질러요. 문질러요. 예. 사실 문지르는 것보다 제일 좋은 거는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쭉 밀어서 여기 마디 쪽을 밀어주세요. 그러면은 심줄 긴 게 하나가 쭉 당깁니다. 예. 그 느낌에서 골고루.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것까지만 배우셨을 거거든요. 이것까지만. 근데 요것도 같이 눌러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양쪽 다 스트레칭을 좀 하시고, 요 자세하게 좀 요 운동 방법이라든지 스트레칭 방법만 할 수 있으면 다음에 그렇게 진행을 좀 해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야기 드렸던 거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직업병, 이런 것들이 직업병이라고 보기가 좀 애매하죠. 거의 대부분 그렇게 안 보죠. 작업 관련성 질환, 작업과 관련된 질환, 근데 일상생활에도 관련이 충분히 있는 질환. 어찌됐든 우리는 건강하게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이런 예방에 관련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예. 오늘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주변에 이런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이버에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주변에 있는 걸로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나올 거예요. 보건소에 전화하셔도 되고요. 예,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다 전화하셔도 되고. 그러면은 뭐 혈압이라든지 혈관 검사까지 해주는 프로그램도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 뭐 금연 프로그램도 당연히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 심지어 치매를 무료로 검진해주고 판단해주는 뭐 이런 것도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폐 CT인데 좀 비싼 저설량 CT를 찍어주는 것도 가끔 이벤트로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주변에 있는 1차 의료원들을 좀 활용을 많이 하셔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세트포인트 이론, 아주 오래된 이론인데요. 내 몸을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해도 다시 제자리로, 그러니까 다시 안 좋게 돌아가려고 해요. 예, 내 몸은 다시 자꾸 안 좋은 거를 다시 그대로 반복을 하려고 그래요. 좋은 방향으로 2주 정도 뇌에다가 인풋을 시키면은 또 좋은 것을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2주 정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운동을 하신다, 스트레칭을 하신다 그러면은 한 번에 몰아서 빡세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틈틈이 아주 하루에 5분 정도만 투자해서요. 틈틈이 2주 정도만 하셨으면 좋겠다. 내가 건강해야지 사업장이 안전하고요. 산재가 예방이 됩니다. 그래야 기업의 경영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저희 건강 정보가 필요하다면요. 한국보건교육협회입니다. 저희가 카카오톡 친구 찾기 검색을 누르신 다음에 한국보건교육협회 누르시면은 아래쪽에 KOHE 라고 뜰 거예요. 거기를 누르셔서 친구 추가를 누르신 다음에 오른쪽 위에 있는 별표를 누르시면요. 오늘 강의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의 질 좋은 내용의 정보들이 많이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들어오셔서 보시고 건강 예방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한국보건교육협회에서 정세빈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